자, 헤드보드 스크류 자리를 체크할게요. 헤드보드 조인트의 센터를 찾아주시고요. 옆으로 옮겨갈게요. 옮긴 센터선에서 40mm씩 이격해서 총 3개의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이번에도 그 팔걸이 때처럼 각도를 잘 보셔야 돼요. 가운데는 직각 방향으로 뚫고 들어도 괜찮은데 윗부분은 살짝 아래로, 또 아랫부분은 살짝 위로, 위아래로는 좀 살이 얇게 났기 때문에 약간 방향을 틀어주시고요. 또 위에서 봤을 때도 커브지는 헤드보드 쪽으로 갈 수 있게 살짝 방향을 틀어서 가운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틀어주시면 돼요. 자, 플러그는 막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조립이기 때문에 다 다듬고 나서 마지막에 스핀들을 넣고 본조립을 하고 나서 막아야겠죠. 그 헤드보드 쪽 구멍 각도를 잡은 것처럼 이 각도에 맞게 아래쪽에도 구멍이 뚫려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을 실로 가이드 라인을 잡아줄 거예요. 자, 앞에서 본 각도는 실을 가이드로 해서 잡았는데 옆에서 본 각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턴을 실제 등살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대어보면 이렇게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일일이 이 기울기만큼 뚫기보다는 의자 자체를 살짝 기울여서 이 뚫어야 되는 부분을 수직으로 세울 거예요. 그럼 실 가이드를 보고 수직으로만 뚫어가면 되겠죠. 그게 작업이 더 편하잖아요. 요 정도 끼우려서 뚫으려고 해요. 각도를 알아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려면 5도 정도 기울이면 되겠네요. 앞다리 쪽에 45mm 정도 높이를 받치니까 자판이 5도 정도 기울어졌어요. 등살 아래쪽 촉은 20mm 정도 잡을 건데요. 구멍은 살짝 여유를 더 둬서 25mm 정도 뚫어줄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판에 곡선이 있잖아요. 등살이 이 곡선을 따라서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금 수직과 실만 보고 이렇게 일자로 뚫는 게 아니라 이 등살이 배치되는 라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바깥쪽에서는 약간 안쪽으로 올 것이고 이렇게 센터로 점점 이렇게 이 라인을 따라서 각도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 팔걸이 스크류 작업할 때 말씀드렸던 앞부분이 긴 이중 비트가 있네요. 전에 찾아봤을 땐 없더니 이번에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있어서 구입해 놨어요. 이런 종류의 비트면 스크류 헤드 깊이도 많이 넣을 수 있어서 한 번에 작업이 편하게 되겠죠. 자, 앞부분부터 다듬어 줄 건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드보드의 커브는 다리 끝에 제일 바깥 라인부터 바깥 라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대신 이 바깥쪽 엣지는 다듬으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다리 모양이 망가지고요. 그 안쪽 면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다듬어 갈 거예요. 자, 면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라인 정리를 위해서 다시 패턴을 얹고 그려줄게요.
자, 이제 헤드보드 연결되는 부분의 정리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혼 부분 디테일을 잡아줄 건데요. 지금 뒷모습을 보고 계신데 지금 혼이 약간 작아지고 높이도 약간 낮아졌죠. 그렇게 뒤쪽으로는 약간 작아지는 모습이 있고요. 또 지금 아직 정리 안 한 이 부분은 오목하게 살짝 들어가는 디테일을 갖고 있어요.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 라인이 그대로 타고 올라와서 뒤에 혼으로 연결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보다 뒷부분의 혼이 살짝 작죠. 그리고 안쪽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뷰에서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살짝 작고 안쪽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이 샌더가 없을 때는 이 부분에 오목한 디테일을 넣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 끌로 파고 막 작은 조각 대패로 다듬어낸 다음에 사포질을 막 해서 다듬었었는데 이제 이런 좀 다용도 샌더가 있어가지고 좀 쉽게 가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대략적인 모양은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 샌딩하면서 이제 면을 마무리 단계로 잡아가는 일만 남았는데 일단 의자는 이 상태에서 잠깐 내려놓고요. 이제 등살하고 바닥의 흔들이 작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